경제 읽기 이인철 참좋은 경제연구소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부동산 PF 불안하다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태흥건설이 워크아웃을 오늘 신청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아마 방송사 SBS를 더 잘 기억하실 텐데요. 예. 태영의 TY홀딩스의 자회사들입니다. 건설업계 시공능력평가 16위 업체가 오늘 이사회를 열고 이제 워크아웃, 이른바 이제 기업 재무 개선 작업을 이제 신청을 한 겁니다. 네. 업계에서는 이제 올 게 왔다. 이제 사실 부동산 PF 어떤 부실의 내관이 될 것이냐, 아니면 찻잔 속에 태풍에 그칠 것이냐, 찬반 논란이 있지만, 네. 태영이 도대체 16이라는데 얼마나 어렵길래, 지난달 말 기준 이제 태영의 이제 우발 채무가 한 3조 6천억 원 정도, 내년까지 갚아야 될 빚입니다. 네. 부채 비율이 한 480%여서 자산의 4-5배 수준이어서 아마 중대형 국내 35개 대형 건설사 가운데 가장 부채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해부터 계속 끊임없이 위기설이 나돌았거든요. 네. 이 우발채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사실 태영이 낸 자체 건설사 부채는 아닙니다. PF 사업장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시행사가 빌린 돈을 못 갚을 경우 일감을 준, 보증을 선 건설사 채무로 잡힙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발생할 확정되지 않은 빚이 우발채무인데, 네. 문제는 오늘 이제 성수지구에 있는 PF 사업장 480억 원을 막지 못했습니다. 태영은 최근에 이제 몇 년 동안 공격적으로 벌인 PF 부실 리스크가, 네. 건설사로 전이되면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고요. 지금 연내 갚아야 할 돈이 한 4천억 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태영건설이 지금 보증을 선 사업장의 절반 가까이가 착공을 못했거나 분양전 사업장입니다. 돈은 들어오지 않고, 네. 원금과 이자 갚을 날만 지금 따박따박 돌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동안 위기설이 나돌 때마다 사측은 부인했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왕 회장이 귀환, 90세인 왕 회장이 귀환하고, 또 모회사인 TY홀딩스는 자회사 매각하면서 긴급 유통성 지원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던 겁니다. 결국 이 채권단에 도와달라 SOS를 요청한 셈인데, 사실 워크아웃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강도 높은 환도를 도려내야 되는 굉장히 구조조정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네. 부실 징후가 있는 기업을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으로 회생시키는 작업입니다. 채권단의 한 75%가 이제 이 승인할 경우, 예. 워크아웃 작업이 시작이 되는데, 아마 내년 1월 11일 정도에 워크아웃 여부가 이제 결정 날 것으로 보이는데, 만일 받아들여지면 일단 금융권 채무는 동결되고요. 예. 위기 극복을 해서 시간을 버는 대신에 채권단 주도 하에 강도 높은 구조조정, 인원 감축이라든가 자산 매각이 시작됩니다. 아마 이제 주식도 어제부터 굉장히 많이 출렁거리고 있어요. 어제는 20% 넘게 태영건설이 빠졌고, 오늘도 3%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건설업계 도미노 효과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업계에서. 맞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PF 리스크가 태영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올해 8월 말 기준 건설사들의 부동산 PF 우발 채무를 봤더니 22조 8천억 원입니다. 예. 지난해 6월과 비교하면 30% 가까이 늘었고요. 또 지방의 중소형 건설사들이 이미 줄줄이 부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뭐냐? 이런 부실이 금융권 전반으로 번지는 것이거든요. 사실 3분기 기준 이 PF 잔액은 134조 원이 되고요. 네. 연초율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 이렇게 PF 연체율이 높아지게 되면 이런 건설사 위기가 현실화되면 건설사도 어렵지만, 네. 자금을 대준, 빌려준 금융권도 흔들릴 수 있다는, 네네.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그동안 늘 은행권은 이자 장세에서 사상 최대 수익이라고 해서 대선 충당금을 많이 쌓아놨고 PF 리스크가 그다지 크진 않아요. 문제는 제2금융권입니다. 저축은행, 캐피탈, 증권사, 상호금융, 이런 제2금융권의 위기가 본격화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제2금융권도 부동산 PF 많이 하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저축은행의 PF 연체율은 무려 14%에 육박합니다. 연체율이 저축은행이 이제
증권사가 가장 높고요. 예. 그다음에 저축은행은 5.56%, 예. 상호금융도 4%를 넘어서고 있고 이게 지금 왜냐하면 공사가 진행돼야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가는데 네. 공사가 거의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지금 뭐 원금 만기 돌아오죠. PF 대출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브릿지 대출과 본 PF 대출이 있는데 네. 브릿지 대출이라는 것은 뭐냐? 일단 착공 들어가기 전에 터를 이제 이 부지를 매입하는데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여기에는 주로 금리도 높기 때문에 제2금융권에 이제 의존을 하게 되는데 네. 여기 이자가 두 자릿수입니다. 10에서 높게는 15%예요. 근데 사업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또박또박 만기가 돌아오고 만기가 예전 같으면 이 부동산 PF라는 게 미래 분양 성장성을 이제 분양이 잘 될 것을 담보로 해서 성장성을 담보로 해서 대출해 주는데 지금 분양 자체가 안 되다 보니 계속해서 대출 원금 이자 만기까지도 지금 청담동이라는 굉장히 상징적인 한국의 강남의 이제 불패의 가장 핫한 이 청담동에서도 만기 전환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정부가 그동안은 사실은 좀 이 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방식으로 빨리 이제 좀 부동산 경기가 좀 살아나주고 그리고 이제 금리가 좀 내려가면 그나마 버티지 않겠느냐라고 좀 안이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부동산 PF가 불안하다고 하는 얘기는 이미 뭐 나온 지 한참 됐고 금융당국도 그동안에 좀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에 대비해서 계획을 짜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 대응 계획에 따라서 대책을 마련해서 좀 발표하겠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어떤 계획이 있을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일단 이제 F4가 매일 모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금융당국 수장 4명,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지명자,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한국은행 총재까지. 사실은 앞서 제가 이제 금융당국은 지난 4월부터 이 채권단 협약, 대주단 협약을 통해서 예. PF 사업의 만기 이자를 좀 연장하는 방식으로 위기를 좀 봉합해 왔습니다. 네. 근데 최근 들어서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어요. 이런 미봉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거 단지 인공호흡기를 달아주면 연명치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옥석 가리기에 나서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당장 뭐가 문제냐? 내년 4월 총선도 문제예요. 총선에 미칠 파장, 또 건설 부동산 업종이라는 게 노동 집약적 산업이기 때문에 네. 이게 무너지면 인테리어, 이사, 후방 산업에 미치는 파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칫 건설사가 부도로 넘어가게 되면 실업률이 올라가고요. 실물 경제에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미적거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약간 스탠스가 바뀌었다라는 게 일단 이번 사태로 인해서 다른 위기로 전이되는 건 차단하겠다. 이게 가장 급하고요. 네. 그리고 난 다음 두 번째가 옥석 가리기 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회생 불가능한 사업장들이 꽤 많아요. 이게 왜냐하면 옛날에는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사고 놓으면 이게 굉장히 토지만 받아놓으면 일사천리로 이제 분양까지 됐는데 지금은 그게 멈췄기 때문에 회생 불가능한 사업장이라면 구조조정하겠다. 이미 확보한 토지도 저렴하게 매각해라. 그리고 새로 개발을 유도하겠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가 회상 가능성 있는 사업이라면 이제 지금 대주단 협약을 통해서 PF 정상화 펀드를 통해서 일단은 이제 이 적극적으로 회생 가능성을 모색하겠다라는 건데 예. 이게 앞서서 진행이 됐어야 했어요. 이게 올 2, 3월에 미국의 실리콘밸리 뱅크 은행이 터지면서 우리나라의 내관은 뭐냐? 다들 전문가들이 유동성으로 부동산 PF를 찍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 고통을 뒤로 미루다 보니까 지금 그 고통이 굉장히 환부가 좀 커졌죠. 알겠습니다. 고통은 따르지만 단호한 결단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걸 얼마나 신속하게 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저 다음 이슈로 가보죠. 이젠 치킨값 10,000원대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서민의 영른을 건드리는 3대 식품이 있어요. 치킨 건드리면 안 됩니다. 소주, 라면 이거 오르면 업체만 욕먹는 거 아니 정부도 욕을 먹어요. 아니 세금 내는데 정부 물가 관리 안 하고 뭐 하고 있느냐. 그래서 공무원들이 지금 품목별로 전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나마 소주는 내년 세금 깎아주는 방식으로 내년부터 출고 가격 인하를 유도합니다. 네. 물론 이게 술집의 가격이 인하할지 여부는 미지수지만 어쨌든 당장 내일부터 치킨값이 또 오릅니다. 이 치킨 프랜차이즈 1위 업체인 BH사가 85개 제품의 가격을
적게는 500원, 많게는 3,000원입니다. 평균 인상률이 12.4% 올린다는 겁니다. 물론 2년 만에 가격 인상했어요. 근데 이 업체의 대표 메뉴 프라이드 치킨이라고 하는 프링클 가격이 18,000원에서 21,000원으로 오릅니다. 네. 이 얘기는 빅3 프랜차이즈 치킨 업체 1만 원대 치킨은 사라졌다라는 거고요. 여기다가 배달비 5, 6천 원 감안하게 되면 배달 치킨 한 마리 집에서 먹으려면 3만 원을 육박한다는 겁니다. 저는 떡꼬치는 양보를 못하는데 이거 추가하면 3만 원 더 넘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아, 부담이 좀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좀 이렇게 해버리면 좀 다른 경쟁사들도 따라 올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이미 올렸어요. 이 치킨 국장님 긴장하셔야 합니다. 치킨 3사 가운데 BBQ 치킨, 교촌 치킨 이미 지금은 아직은 인상계획다라고 하는데 이미 안심할 수 없는 게 이들 두 개사가 지난해부터 가격을 두 자릿수씩 계속 올렸습니다. 예. BBQ는 지난해 5월 사이드 메뉴 음료 제외해서 제품 가격 2,000원씩 올렸고요. 교촌도 올해 4월 품목대로 최대 3,000원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 소비자들의 반응이 싸늘합니다. 치킨값을 10% 이상 올리니까 이 지난 가격 인상 이후에 소비자들이 등을 돌리고 있어요. 실제로 교촌의 올 상반기 매출은 1년 전에 비해서 두 자릿수 넘게 감소했습니다. 지금 가정 내에서 치킨 배달 소비량이 3년 전보다 줄어들고 있는 게 나타나고 있고요. 예. 또 하나는 가성비를 강점으로 한 대형마트, 편의점 10,000원 이내의 치킨을 선보이고 있거든요. 예. 당연히 이런 고물가 속에 소비자들은 대형마트, 편의점을 선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도 또 한번 소비자들이 외면을 받는 게 아닌지 좀 지켜봐야 될 대목입니다. 그동안에 정부가 가격을 좀 눌러왔잖아요. 이번에도 좀 인상 자제 요구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거의 그럴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는데요. 정부가 물가관리 명분으로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28개 품목을 전담관리하고는 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매일 담당 공무원이 전화하고 모니터링하니까 가격 인상 못하고 있는 거 맞아요. 예. 근데 문제는 치킨 지금 버젓이 지금 시퍼렇게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도 가격을 올리고 있거든요. 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지금은 관리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가 떨어지는 속도를 더 늦추고 부작용만 나타난다. 제품 용량 줄이고 값싼 제품으로 대체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기업만 옥죄는 방식으로 물가 단속한다. 이건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래저래 좀 한숨이 나오는 소식인 것 같습니다. 자, 경제읽기 참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에서는 사회 안전망에서 벗어나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을 발굴해 긴급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힘든 이웃이 혹시 있는지 찾아봐 주세요.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KBS 강태원 복지재단이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러분의 제보 전화를 기다립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 제보 전화 1533-0900, 1533-0900입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 서쪽 지역은 가끔 구름 많겠고 동쪽 지역은 맑겠습니다. 밤에는 전국이 흐려지겠습니다. 오전까지 충남권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고 그 밖의 지역도 안개 끼는 곳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 영하 2도, 광주 0도 등 전국이 영하 6에서 2도